본문 중에 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의 70%가 30% 정도는 정신 이상이 의심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이미 범죄 사실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편모, 편부, 조송가정 등등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상담을 해보면 거의 정서지능이 마비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자 노력을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힘이 듭니다. 첫째로는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쓰는 기제가 거의 공격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그런 기제로 다가가려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지쳐갑니다, 스님.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아이들의 그렇게 들뜬 마음, 거의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50%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러한 그 명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겠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들같이 그렇게 다친 아이들한테도 1박 2일의 템플스테이가 효과가 있을지 스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고 싶어서 오늘 스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월급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제 월급을 넘어서서 월급을 안 받고라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 진정성이 전달돼. 선생들이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부모도 애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선생도 애들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 애들이 뭐 순화가 되고 어떻게 되고 애들이 좀 인성이 좋아지고 이게 다 뭐예요? 누구 고치려는 거예요? 누구 고치려는 거예요? 애들 고치려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가르치면 남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고치라는 거예요? 요 내 법문하는 거 다 남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치라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 고치라는데 저 선생님은 지금 애 고치는 걸 묻잖아. 그러니까 그건 불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해봐야 아무 효과도 안 나지. 저리 데려가서 애 고치려는 거 아니야. 애가 뭐 때문에 선생 좋아하는 대로 뭐 때문에 고쳐주노? 뭐 때문에 선생 좋아하라고 고쳐주노? 부모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저항하는데 그 왜 부모한테 잘해주지 그럼 선생한테 뭐 때문에 잘해주노?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출발부터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첫째, 힘들만 하면 돼. 애 욕할 필요도 없고 문제하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 애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힘들면 안 하면 돼. 딴 데에서 월급 받고 파출을 받거나 뭐 딴 게도 먹고 살지. 뭐 때문에 이런 데 신경 쓰고 이런 데 내 노력을 기울이냐. 안 하겠다. 이렇게 딱 관둬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자기 필요해서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선생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못 해먹겠다 하면 딱 버리고 쏴펴내고 나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내가 월급을 받고 그래도 월급 받고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월급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가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등짐 지고 해도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주고 하루에 5만 원이 뭐 7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25일 일해봐야 얼마 받아요? 100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 뭐 2, 3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가 힘들어? 노가다 며칠 해봐요. 그보다는 이게 낫겠다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주어진 월급 받는 값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돈 줬으면,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지. 그럼 연구를 해야지.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래요. 문제하라고 하는데 정상화처럼 자꾸 기준을 짜보니까 답답지. 어제도 여기인가, 그전 어디 질문이 그래요.
자기 애 공부 못한다고 달달 볶는다.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애 공부 못한다고 달달 볶고 있고, 또 자원봉사를 가는데 어디 갔냐, 장애아 선생님, 장애아를 가르치는 훈련하는 선생님이요. 근데 이 장애아들이 선생님은 힘들까 힘 안 들까? 힘들겠지. 그거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근데 장애아를 정상아에 비교해가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정상 같으면 3번 하면 되는데 이게 5번 해도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화가 아니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특별히 더 하라고. 여긴 3번 하면 되는 걸 여기는 15번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데 3번 해보고 안 된다고 힘들어 죽겠다. 그건 장애아 선생 자격이 없는 거지. 장애아에게 선생을 하려면 장애아에게 요구하는 게 정상화하고 달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아라 하지만 문제아라는 게 따로 없어. 걔들이 뭐가 답답한지를 들어야지. 왜 내 생각대로 얘들이 의대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 자체가 잘못됐지. 선생님 중문족설이 뭐예요? 자기 고민을 먼저 듣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하고 존다. 수업 시간에 조는 게, 수업 시간에 자는 게 남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안 끼쳤지. 그러니까 그건 조는 거는 나누면 돼. 그러고 졸면 어때요?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이래 줄까 이래가지고 담요라도 나눴다가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떠든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쟤 떠들어도 너 공부하는데 지장 없니? 방해요. 그래. 그럼 걔한테 물어봐. 공부 안 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래 떠들어서 다른 사람 공부까지 방해할 권리가 네한테 있나? 네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떠들지. 공부 안 하는 건 좋으니까 떠들지는 마라. 2번째, 떠들려면 그래 떠들어라. 괜찮다. 그만한 나이에 떠들고 싶으니까 그럼 네가 밖에 가서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걸 내가 짜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조정하려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저건 저래가 상처 입었구나, 저건 저래가 상처 입었구나, 얘는 이래가 상처 입었구나. 그럼 여는 엄마가 필요하고, 여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여는 아빠가 필요하고. 그럼 선생들이 나눠가 좀 해주면 되지. 뭐 해주는데 그걸 다 해줄 수가 없다. 수가 너무 많아가. 그러면 자 얘기해가 수를 좀 줄이든지, 자기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 학교에서 여장하고 얘기해가 나는 정년 사퇴 낼 테니까 여긴 지금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얘들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상담 선생을 늘리자든지 이렇게 교무회의를 해가 조절을 해 나가야지.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자꾸 안 주면 또 건의하고 안 하면 또 건의하고. 그러니 부모가 그래서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애들이 그런 걸 듣고 얘기하고. 이 문제하다 하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안 받고라도 내가 돈 내고라도 거기 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정년퇴직하고 거기 가서 자기 그 후원금도 내가면서 봉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확 달라지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 하나 치유하는 게 굉장한 좋은 일이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자세를 딱 가지면 쉽지. 근데 욕심내면 안 돼. 좋은 일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란 잣대로, 우리의 어떤 잣대로 너무 사람을 이렇게 규격으로 가두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하룻밤도 못 자고 죽었어. 청산과부가 돼가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웃 남자하고 손 좀 잡았다고 입 좀 맞췄다고 하룻밤 잤다고. 옛날엔 다 그러면 다 때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엄청나게 나쁜 년이라 그랬죠. 그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윤리 도덕이 다 옳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불법 아니에요. 이 장벽, 이런 카테고리 이런 걸 넘어서야 돼. 설령 재판에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 형제간에 제대로 하면 재판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 재판에 안 갈 수가 없잖아. 재판에 가는 건 좋아. 가면 안 된다는 건 없어. 재판에 가서 결론이 났으면 이제는 뒤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뒤는.
선거할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더라도 일단 선거에가 이기면 내 지지한 사람 대통령이요, 전 국민의 대통령. 전 국민의 대통령. 그러면 이제 딱 풀고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다음에 맨날 집회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끝이 안 나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애쓰는 건 좋은데 생각을 좀 크게 바꿔야 돼. 적어도 그런 학생들을 하려면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맞싸우고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고 이런 수준 갖고는 그 애들이 신뢰를 안 해. 걔들이 선생을 막 칼로 난도질을 해도 선생님이 상처 안 입을 정도의 자세라야 아이들이 었더니 감동이 오고 감동이 와야 마음이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애들 뭐 다스리는 건 간단해요. 사실 학교 교육이 제도가 안 돼서 그러지. 그 애들은 저 비행기 태워가 저 고비사명에 갖다 버려버리면 돼. 지도 한 장 주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찾아오더라.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애쓰다 보면 삶의 생기가 돋고 생존에 대한 생기고 이러면 교육이 돼요. 교육이라는 거는 보살펴줘야 되는 게 있고 스스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깨닫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게 있고 야단 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깨우쳐야 되거든. 인생이라는 거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네, 억울하진 않고요.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질문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은 아이들을 문제아로 규정을 짓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부모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럼.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대체 달게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스님께서 어떻게 할 때 되느냐? 내버려둬 해야지 뭐. 네. 나는 감동을 월급만 주라는 받고 말씀도. 나는 네. 월급만 받고 내가 지금 부모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네. 자기가 지쳐 선생을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낫겠다 하면 그 정도로 하고 뭐 강아지 새끼처럼 생각하고 그냥 월급 받고 나는 학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교사들은 그냥 일반 월급 받는 분들은 좀 다르게 또 애들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나 정말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얘를 그래도 얘네들 그런 마음이 내박치면 네. 아니야. 내치는 게 아니지. 선생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의 욕심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욕심이야. 네.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해야 돼. 네. 이런 사람은 자기 희생을 안 하면 절대로 감동을 안 해. 근데 선생이 희생해 가면서까지는 안 하려고 하잖아. 그렇진 않습니다, 스님. 아니야. 아까처럼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려면 자기의 전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월급도 버리고 투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해야 돼. 그거 나머지는 꼼수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 선생님들 상담 들어오면 야, 가이 새끼 같은 거 니 질 못 때린다. 관둬라. 니 월급만 받고 관둬라. 그러면 스님이 선생을 너무 무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좋다 이거야.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성인 군자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머리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확실한 지적이십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적절하게 나쁜 짓은 안 하잖아.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그러고 월급 받고 생활을 하고 그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모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증폭되지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는다. 뭐 경찰 학교 동원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안 돼. 그래가 해결되면 벌써 해결했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저항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경찰로도 안 되고 세상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폭발적인 저항, 애들의 그 저항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반성이 돼야 이제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저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데모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자기를 엄청나게 나쁘게 하면서 세상에 이 잘못된 거에 저항하는 거야. 자기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저항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직 뭐 사회적 피해가 적으니까 세상에서 무시하고 가는데 이게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 이제 처음에는 억압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 도를 넘어서면 어떡해요? 이제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교육 시스템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되고 학교에도 이렇게 뭘 가르치는 선생만을 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선생을 더 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적게 배치하고 근데도 여기에도 막 아직도 지식을 퍼먹여가지고 이걸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부모도 자식. 부모도 그래, 부모도 애가 심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고 그저 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아이 얘기 듣고 학교 다니기 싫다면 그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학교 교육 받아가 이렇게 산다고 그래 난리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다 초등학교 안 다니고도 살았잖아.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 다 대부분 다 농촌에 있는 분 초등학교 안 나왔죠? 몇 사람만 그저 중학교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다 이게 잘 살았는데 왜 그래? 뭐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라도 이게 크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닐 때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내가 큰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중에 조금 역할을 한다. 딴 선생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조금 낫다. 이 정도만 그냥 설설 하면서 애들하고도 뭐 좋은 선생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선생님 소리만 안 들으면 돼. 그 정도만 설설 하고 자는 것 좀 놔두고 떠드는 것만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뭐 사고 치는 것만 약간 조정해주고 어지간하면 애들 놀고 싶나? 네. 그럼 좀 놀자. 이러고 좀 놀다가 어떻게 계속 놀면 되나? 나도 월급 선생님 월급 받으려면 그래도 해야지. 막 내 놀면 월급 주나 누가 이래 하면서 슬쩍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 애들이 볼 때 좋은 선생이가 나쁜 선생이가 좋은 선생이지. 좋은 선생이면 얘기하면 잘 듣나 안 듣나? 잘 듣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뭐 문제 있다 해도 그 애들 뭐가 문제겠어요, 그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혜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터득이 돼요. 원래 해보면, 원래 경험을 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내년에 또 해볼 수 있고, 내년에 한 거 갖고 또 그 다음에 해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이 좀 성과가 판명되면, 즉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적 사례가 나오면 뭐 하면 된다? 책으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그런 걸 딱 연구하면 어쩌면 자기가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아를 어떻게 다룰 거냐의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되지. 근데 그걸 연구 안 하고 저렇게 대충 하면 못 쓰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스님께서 이제 그 4가지만 아니면 애들이 야단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1차 인문계가 아니고 좀 2차, 3차 인문계라서 좀 원래 결손 가정 애들이 많고요. 네네. 좀 가정에서부터 좀 그렇게 부모님들이 잡아주지 못해서 많이 네.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네. 하고 뭐 담배를 피는 애들도 좀 네. 있고요. 그런 애들 이제 좀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한계에 부딪힐 때는 그냥 쟤는 그냥 안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거하고 생각이 틀려. 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지. 그냥 놔두면 될까요? 포기는 네. 니 틀렸다는 거 아니니 잘못됐다는 얘기고 네. 잘못된 걸 그냥 두면 내가 답답하지. 네. 잘못된 게 없는 거야. 담배 피우면 지 건강 해치지 뭐 남한테 해치는 게 뭐가 있나? 놔두면 되지. 근데 남이 있는 데서 피운다. 교실에서 피운다. 그래서 그 담배 연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알았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지가 저 밖에 마당에 가서 피우고 온다. 그러면 그건 자기 건강 자기가 해치는 거니까 그건 야단 맞을 일은 아니고 대화가 필요해. 아까 공부 못하는 아이처럼. 네.
뭐가 내 앞에다 네 담배 피우면 네 건강 해치는데 네가 너를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화가 필요하지. 그건 야단칠 일은 아니라는 거야. 또 담배를 떠나서 좀 인성이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착하지 좀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착하지 못하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야. 결손 가족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를 봐야 돼. 그 뭐 선생님이 뭐 너 그걸 뭐 수업 시간에 뭐 엎드려서 자면은 자도 좋은데 그냥 뭐 바로 앉아서 자라. 뭐 그렇게 하거나 떠들지 말 하면은 그거를 야단을 치면 아니지. 그냥 엎드려서 자면 이거 잘 때 이왕지 잘 바에 엎드려서 자야지. 바로 앉아서 어떻게 자 힘들게. 그렇게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저 담요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놨다가 가져가서 이렇게 덩어리에다 살 덮어주면 되지. 한 명이 자면요 따라서 다 엎드려서 자면 수업이 안 되고 그러면 듣는 애만 듣고 나는 하면 되지. 한 명이라도 가르치면 되니까.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는 애들을 다 깨워서 또 수업을 하라고 하시고 그럼 교장 교감 오면 끼워주면 되지. 그때. 교장 교감 올 때 끼워주면 되지.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해야 되니까 선생으로서 여러분들 자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가 깨워주지 한번. 그래도 자면 그럼 놔두면 되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싫어서 내버려 두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이거고 내가 이렇게 깨워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애가 자니까 그럴 때 내가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자기한테 손해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성질 내지 마라 이 말이지. 깨우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내가 감히 가르치는데 네가 잘 수 있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또 가르치면 되고 그래도 좀 그래도 막 너무 졸려가지고 우리도 왜 어떤 데 되게 학교 때나 뭐나 좀 자면 안 되는데 막 너무너무 졸려가 이럴 때는 누가 좀 자게 해주면 좋나 안 좋나? 좋아. 저런 선생님은 명상수련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졸리는지 자기가 그때 그만 졸려 미치는데 스님이 딱 해가지고 졸지 마 이럴 때 얼마나 스님이 미운지 아나. 그러고 가서 내버려 못 본 척하고 놔두면 자라 가라 소리 안 해도 못 본 척하면 놔줘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필요하면 깨우되 그건 짜증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럼 또 조는 거 또 떠드는 거. 그건 떨지 마세요. 다른 아이 수업에 방해됩니다. 떠들지 마. 너 잘못해서 이러지 말고 다른 아이 수업에 방해됩니다. 이래. 그럼 다른 아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제가 자꾸 떠드는데 공부하는데 괜찮아? 이래 물어봐. 그럼 애들이 아니요. 이래. 그럼 봐라. 다른 동료들이 다 너 방해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저절로 죄 못 떠들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내가 떠들지 마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 저래도 괜찮아? 수업하는데 괜찮아? 쟤 떠들어도 이러면 애들이 안 돼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그건 그만두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라? 계속 떠들고 싶니? 네. 그럼 어떻게 입을 박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너 복도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선생님이 뭐 지혜가 별로 없는가? 또 물어봐. 내가 금방 가르쳐. 5개 좀 빨리빨리 물어봐. 뭐가 문제야? 하면서 뭐가 힘들어요? 좀 꿈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하고 아까 싶은 꿈 것도 없는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네. 왜 선생님이 저래 가르치니까 아까 저기도 저런 질문 하잖아. 자꾸 꿈이 있어라 된다. 이래 가르치니까. 그거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래. 희망이 뭐냐? 희망이 없으면 좋아. 근데 너는 희망이 없냐? 자꾸 이러니까 애들이 뭘 희망해야지, 뭘 만들어야지, 뭐 될까? 이래가 이제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 그 스님은 간단하지. 뭐 되고 싶니? 생각이 없는데 잘 됐다. 그래 살면 돼. 이렇게 탁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되겠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그럼 좀 또? 마지막에 이제 남을 좀 괴롭히거나 예? 좀 남을 괴롭히거나 어떻게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보지 않는 데서 어. 친구들 이제 뭐 욕을 하거나 좀 뭐 빼앗거나 그냥 함부로 갖다 쓰거나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애들끼리 세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끼리만 조그만 거는 놔둬야 돼요. 왜? 애들이랑 원래 조금 그렇게 싸우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이 점심 먹을 때 누가 도시락 반찬 하나 괜찮은 거 싸우면 막 우 가서 다 젓가락 집어가나 안 집어가나?
집에 가지. 옛날에는 그 장난을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막 울고 엄마 내 반찬 다 뺏어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못 본 척하고 놔두고 그다음 뭐 볼펜 하나 빌려갔다 이런 거 정도 놔두고 이래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한 해만 차다운 해만 말 너무 들으면 안 돼. 알았어요? 가만히 들어보고 애들 사이에 있었는 일이면 차다운 해 그래 아이고 알겠다 힘들지. 그런데 막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넘어가고 봐서 이게 조금 이게 뭐랄까 아까처럼 그 4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나무래야지.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아는 분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생활한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스님도 아시다시피 좀 교육 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애들 각자가 다 다른데 시스템 자체가 워낙 경쟁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데 뭐 반 이상이 많이 자고 떠들고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제 딴에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봐도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과학 수업을 해봤자 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애들한테 니네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걸 향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의 생각과 또 말은 항상 뭔가 모순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는 간이 적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교육제도를 좀 바꿔달라.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마음은 그런데 사실 그런 용기도 없고 하지만 또 애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시스템에서 길들여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지식만 머리에 가득 찬 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든 것도 저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애들에게 화가 나고 어느 순간부터 수업을 하면 이렇게 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좀 교사가 되는 저의 모습도 너무나 싫고 그렇습니다. 스님에게 여쭤볼 것은 도대체 이 시스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그래도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애들이 존다. 내가 강의한 거를 돈을 좀 들여서 누구 보고 녹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녹화를 해서 내가 한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 스님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녹화를 해서 내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도 졸리는지. 내가 들어도 졸리면 애들도 졸리는 거예요. 내가 안 졸려도 애들은 졸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만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한 80분 강의하면 조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교장 선생님만 모아놓고 장학사가 강의하면 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대학 총장만 모아놓고 문교부 장관이 강의하니까 절반 이상이 존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앉아서 들을 때 졸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도 앉아가 들으면 어때요? 때로는 졸아요. 저녁에 잠을 좀 못 잤거나 먹은 게 체했거나 이러면 뭐 졸리고 강의를 잘해도 졸릴 때가 있고 특히 거기다 강의가 지루하면 어때요? 졸리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보다 더 지루하게 강의하는 거 없잖아. 그죠? 학원 선생님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경쟁적인 그런 마음에서라도 재미있게 농담 섞어가면서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야 원래 남은 터먹 나놓고 강의하듯이
아는 것만 갖고 앵무새처럼 외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애들이 들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만 나무라지 말고 나도 문제가 있고 제도만 나무라지 말고 나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애들 하나 낳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라 이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야. 애완용 동물로 키우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애들도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학교 교육제도 정말 뭔가 탐구하고 배우고 싶고 그런 걸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성적만 잘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성적이 문제지 공부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생활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월급, 내 뭐 휴가 이런 게를 중요시하지. 그러니까 세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와 아이들의 문제죠. 아이들이 볼 때는 제도와 선생님의 문제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애들과 선생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개선을 하려면 이런 제도 아래서 이런 아이들 낳아놓고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왜? 이 제도 바꾸려면 거대한 교육제도하고 한계 선생님의 나가 그 싸워가 바꾸려면 그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지. 그럼 애들이 날 때부터 이렇게 키워져 있는 애, 이거 남의 애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 반에 한 40명 돼요? 43명을 내가 그다 뜯어 고치겠어. 제가 낳아가지고 제가 안아서 키운 제 자식 하나도 지금 못 뜯어 고쳐가지고 여기도 보면 전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애도 아닌데 남의 애를 그 43명을 내가 뜯어 고친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둘보다는 그래도 뭐가 쉽다? 나를 고치는 게 쉽다.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고치려면 이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내가 내 하나 고치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나도 하나 고치기 어려운데 내가 남을 고치긴 더 어려운데 그것도 하나다 하고 43명을 더 넘어가서 43명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고치려면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육계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시작한다. 나부터. 교육제도가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 그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애들이 재미가 있겠어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기뻐야 돼. 나부터. 스님이 얘기할 때 이게 법문하는 게 재미가 있을 때 재미가 있어도 지금 저 뒤에서 조는 사람 많은데 스님부터 이거 하기 싫어가 억지로 와가지고 이 먹고 살라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강사료 때문에 이 법문 한번 하면 얼마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올라와가지고 아는 지식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졸리겠어 안 졸리겠어? 졸리지.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나부터 기뻐야 된다. 내부터 기분 좋아야 돼. 애들이 졸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강의할 때 자기가 재밌는지 내가 막 신나서 막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재밌게 얘기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는 지 문제고 우선 나야 뭐 저거야 졸든지 말든지 신나게 강의하고 나오니까 나는 우선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지.
사람이 좀 이기적이라 해야 돼. 우선 내가 좋아야 돼. 그리고 첫째, 강의를 내가 재밌나 안 재밌나 자기를 먼저 점검해봐요. 가서 가르치는 것을 놀이 삼아 한다. 나는 해보니까 앉아 듣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거 앉아 듣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들어주는 거 이거 보살이에요. 웃어주면서 강사, 웃어도 주고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해줘야 또 강사 시인이가 더 잘하잖아. 그죠? 딱 앉아가지고 눈 빨똥빨똥하게 떠가지고 그거 해주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저 앉아 있어보면 막,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강의하는 게 재밌다. 녹음을 해가 녹화를 해서 나를 보세요. 첫째 내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내가 점검하고 녹화를 해가 한번 보세요. 내가 재밌어 하고 있는 표정인지 막 신나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게 먼저 점검이 돼. 그렇지. 1번 내가 재밌어야 한다. 애들 졸든지 뭐 제도가 나쁘든지 신경 쓰지 마. 자기가 뭐 언제 그래 의리 있는 무슨 의지 여인이라고 무슨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재밌어야 돼. 선생님 하는 게 내가 재밌어야 돼. 월급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재밌어야 돼. 두 번째는 나는 재밌는데 딴 사람이 볼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가끔 코미디 같으면 지금 뭐로 해놓고 자기 혼자 웃잖아. 코미디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안 웃으는데. 그런 것처럼 제 혼자 놀아. 구경꾼이 봤을 때 별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구경꾼이 봤을 때도 좀 재밌도록 해야 돼. 이왕지 나도 재밌지만은 뭐다. 남이 봐도 좀 재밌도록. 남이 봐서 들어서 재밌도록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 하나는 쉬워야 돼. 쉽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쉬워도 코미디가 오래 봐야 안 봐요? 안 보지. 왜? 별로 이익이 없어. 들어서 얻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들을 때 그것이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 즉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디오 했는 거 털어놓고 자기가 가만히 봐. 저 내용이 있나?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돼. 제일 이제 웃기는 거는 내용도 없고 어렵고 그러니까 별 내용 없는 걸 공연히 어렵게 하는 거 이러면 이제 다 엎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애들하고 눈을 이렇게 딱 맞춰서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면 저게 재밌어 하는지 재미가 없는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강의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천장 쳐다보고 선생님에게 농기 털어놓은 거 돌아가듯이 얼굴 잘 안 쳐다보고 강의한다 이 말이에요. 눈을 안 맞추고 눈을 딱 맞추고 있으면 졸다가도 어때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래서 첫째 쉽게 강의를 할까. 근데 쉽게 강의하는 게 쉬운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강의하려면 내용이 내가 완전히 통달이 돼야 돼. 내가 내용이 완전히 통달이 돼야 일상 용어, 굉장히 평범한 용어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내용이 통달이 안 되면 이제 책에 있는 걸 가져와서 자꾸 인용을 해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책에 이렇게 써놨다. 이런 얘기하면 제일 졸리거든요. 자기 얘기도 내가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또 자기가 또 남 얘기 끌고 와가지고 또 한다면 그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논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남은 얘기 짜집게 해가 남 얘기 짜집게 안 하면 논문 저게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처럼 이렇게 막 다다다다 자기 얘기 해버리면 그 논문 심사에 통과 못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리고 그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첫째 자기가 잘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잘 아는데도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데도 못 가르치는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 가르칠까? 모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심정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심정. 그 모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서 내가 이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이 정말 어렵더라.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또 내가 가르치려고 연구해보면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뭘 내가 몰랐는지 이런 모르는 사람의 심정에 서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쉽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쉽게 얘기해라. 이익이 되도록 얘기를 해라. 유익하도록 그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들어봐요. 저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알아듣기 어렵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기 강의를 발전시키려면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을 쳐보면 내 딴에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쳤는데 애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선생님들 대부분 어떠냐? 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시험을 딱 쳐보고 애들이 성적이 나쁘면 애들이 이걸 모르구나. 이 문제는 애들이 전부 못 알아들었구나. 다수가 이 문제를 잘 못 알아들었구나. 절반은 이 문제를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보고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애들이 뭘 못 알아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나쁜 것도 하나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잘못 가르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 더 쉽게 좀 더 애들 편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설문지 조사를 가끔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 내가 얘기하는 강의 중에 어떤 문제를 잘 못 알아듣겠냐. 너가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들어가지고 또 보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개선해 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애들 나무래고 교육제도 나무래면 안 돼. 제도 이전에 애들이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방과후에 모아가지고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잘못 가르친 내 죄로 그만 모아가지고 보충학습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짜증내기 전에 이렇게 자꾸 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딴 걸로가 아니라 우선 그 배우는 뭐든지 나한테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가 싫기는 저분이 참 정성을 기울여서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기에 감동이 좀 와야 돼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람이 좋고 정성이 있어도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에서 배울 게 없으면 이 사람들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직분은 다해야 돼요. 일단 내가 수학을 가르친다면 수학에서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이 좀 되는 공부만 도움이 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뭔가 자기들을 도와주려 한다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제도가 문제다. 애들한테 교육제도가 문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보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 시험 쳐야 되는데 내 제도가 문제다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틀에 갇혀 있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실제로 공부가 목적이지 점수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 발 더 넘어가야 된다. 우리는 시험이란 게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공부는
꼭 시험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다. 신문을 읽더라도 일기예보가 나오면 일기예보 하나 볼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TV를 보다가 일기예보 나오면 그 무슨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어떤 꼭 형식 또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이게 필요함도 그 쉽게 가르치지만은 그것의 필요함도 어때요?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거 뭐 아이들한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감동이 된다. 그 첫째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려면 이제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제대로 키워야 돼. 애완용 동물로 키우면 안 된다.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애완용 동물처럼 키우는 그 모든 부모하고 내가 싸우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내가 학교에서 잘해놔도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신도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한테 와서 우리 애 좀 상담했어요. 근데 절대로 안 해요. 왜? 그 상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하고 상담 좀 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할 때 좋은 말의 내용이 뭐예요? 부모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지?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 심부름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 자기 인생도 못 사는 게 남 인생까지 간섭하는데 그걸 왜 내가 시킨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데리고 와봐요. 스님 안 만나지. 내가 딱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도 야, 너 이 쓸데없는 이런 공부하지 마라. 너 출가해가지고 수제 스님 되라. 안 그러면 너 인도 가서 자원봉사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휴학하는 게 좋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지금 더 중요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불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어거지로 다니면 이 아이인지 앞으로 정신병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부모가 내 말 듣겠어? 안 듣지. 그러니까 아이하고 상담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돼? 아이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돼? 그 부모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돼? 아이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상담하면 선생님을 위해서 얘기해야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고 자학사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아내가 상담하면 아내 그분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지 남편을 위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아내 보고 남편 때문에 괴롭다 하는데 남편한테 참여하세요 하는 거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먼저 행복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 먼저 행복해라. 그 쓸데없이 남편 얘기 꺼내지 말고 그야 뭐 죽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들의 변화는 제일 영향이 큰 건 부모입니다. 이 선생님하고는 관계없지만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 부모의 태도, 입장.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부형들이 자기 애 낳아놓고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돈 갖고 밖에 맡기잖아요. 식사 그 가정부한테 맡겨버려요. 공부 선생님한테 돈 줘가 선생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뭐 밖에 돌아다녀. 근데 아이에게 무슨 부모의 사랑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애한테 물어봐요. 산만해. 너 공부 안 하고 공부 시간 너 주로 무슨 생각하냐?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한다는 거. 야, 공부 시간에 왜 엄마 아빠 생각하냐? 우리 엄마 아빠 싸우거든. 그러니까 돈은 몇백만 원 들여가 공부하라고 애 낳았는데 두 부부는 싸우고. 그러니까 첫째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화합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직접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없으면 엄마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이렇게 심리적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재미있게 알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어때요? 또 바꿔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제도를 바꾸는 거는 이제 학부형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어때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지. 근데 나만 가르치면 된다 아니요. 이걸 하면서 이걸 해서 아이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걸 해서 학부형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면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공부도 제일 잘 가르치고 학부형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개선도 요구하고 그런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시하기가 어려워. 근데 애들 다 하나도 안 좋아하고 학부형도 안 좋아하고 동료 선생님도 하나도 안 좋아하고 다 말하기를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제도가 어떻고 이러면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 아이들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을 제기하고 하려면 우선 내가 첫째 내 직분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직분에 충실하는 가장 첫 번째는 애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재미로 다가와야 된다. 밤새도록 연구해도 수업 들어가기 싫어가 힘들어. 그래 억지로 들어가 하는데 도살장이 끌려가듯이 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법문 듣고 집에 가서 푹 자고 알았어요? 푹 자고 내일 수업 시간에 가서 그 어려운 거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선생님이 좀 실력이 없어도 애들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낫지. 그럼 내 아는 수준에서만 우선 재밌게 좀 가르쳐줘. 보고 뺏기고 뭐 책 보면 다 있는 거 근데 학판에 뺏기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큰 틀을. 책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주 큰 틀, 기본 원리. 안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초점 이런 걸 탁 짚어주면서 부차적인 건 오히려 책을 보고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전과 패가지고 이렇게 뺏기듯이 늘 학판만 쳐다보고 뺏기는 사람이 애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무슨 필기나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힘들지. 그럼 요즘 참고 자료 많으니까 참고 자료 찾거나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그지? 그거 있으니까 뺏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엎드려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내가 재미있고 두 번째 쉽게 그 다음에 아이들도 유익하도록 이렇게 먼저 하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애들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못 알아듣으면 또 한 번 더 설명 더 하고 스님 법문할 때 보면 똑같은 질문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스님 똑같은 질문 나온다고 지난번 했으니 그거 읽어봐라 이런 게 뭐 없잖아. 또 설명하고 이러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내가 인생이 재밌고 그러니까 밤에 그 커피 터지게 그렇게 학습하지 말고 뭐 해라. 인터넷 들어가서 법문스님 법문이나 듣고 잠 푹 자고 아침에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선생님 교장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애들도 딱 만나면 잘 잤니? 아이고 공부하기 힘들지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해주면서 심정도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는 놈이 있으면 옛날에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뭐 다 졸다가 아무리 이렇게 눈을 뜨려고 막 일어났다가 막 꼬집어다 이게 막 눈이 안 떨어지다가
선생님 무슨 뭐 연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똑똑 있잖아. 그런 경험 다 있죠. 예, 영화 얘기 같으면 눈이 번쩍 떠 이래 되잖아. 그게 인간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밖에 얘기를 끌어다가 잠을 깨우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얘기, 소재, 과학이면 과학 그 얘기 자체를 갖고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런 수준이 못 되면 이런 얘기라도 끌어와서 돼요. 잠을 좀 깨워가지고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또 졸면 또 딴 얘기 좀 끌어와서 얘기 좀 해서 좀 깨워가면서 이렇게 해봐요. 얘처럼 울면 어떡해? 됐어요? 첫 담임을 맡아 초등학교 4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아이들을 잡고 싶지 않아 3월부터 자유롭게 지내다가 3월 말경부터 학부모님들과 면담한 후 때려도 보고 벌도 세어봤지만 제가 무섭지 않고 끝까지 무섭게도 잘 못하니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월에는 몇몇 아이들이 제게 욕도 하고 화도 냈는데 그래도 요즘엔 욕은 안 하고 제가 지적할 때면 바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또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옆 교실에 무서운 선생님 반의 얌전한 아이들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선생님은 3월에 무척 무섭게 하시고 점점 풀어주셨는데 처음엔 쉬는 시간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엄하게 맞는 아이들이 안쓰러웠는데 아이들이 정말 규칙도 잘 지키고 과제도 잘 해오고 이제는 아이들도 맞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로워 보이고 선생님도 편하실 테니 그쪽이 부럽습니다. 말 안 듣는 저희 반 애들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섭게 잡았다가 풀어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문제를 발견하며 1년의 시간 동안 바르게 교육시켜 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의 부모님의 성화에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더 좋은 아이들인지라 학교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싶지만 옆반 선생님처럼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이 생길 것이고 아직도 우리 반 아이들은 여전히 싸우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과제도 꼬박꼬박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을까요? 원래 처음 부임했어요? 작년에 교과를 하고 올해 처음 담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옆에 반 선생님은 벌써 10년, 20년 해서 애들 다루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자기가 1년 해놓고 벌써 나는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욕심내지 말고 한 2, 3년 해봤어요. 원래는 처음에 풀어주고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처음에 엄격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한번 엄격하게 해보고 이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작용이 있네. 그럼 그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장점이 2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단점만 2개 드러나네. 이렇게 연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이 되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마치 연구하듯이 실험으로 이렇게 해서 한 3년 4년 해보면 이제 그 연구를 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고 이래 안 되면 저래도 해보고 안 되면 치아버리니까 학교가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재밌잖아. 조그만 애들과 연구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은 망아지도 훈련시키고 강아지도 훈련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 새끼잖아 그거 다. 그죠? 사람 새끼니까 어쨌든 요래도 한번 해보고 옆에서 구경도 하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저런 방식도 있구나. 저런 방식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중간에 조금 수정도 해보고. 근데 부러워하면 지금 내가 내 방식에 대한 주체의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흉내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서 장점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부러워하면 안 돼. 좋은 점들, 저거 내가 배워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좀 사람이 약간 이게 내면이 약간 독한 기가 좀 있고 이렇게 좀 배짱이 좀 있어야 세게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지도 않고 자기 속이 약한데 옆에 사람 보고 괜히 큰 소리 빵 쳤다가 쪼만 애가 막 팍 세게 대들어버리면 선생님이 내 4학년짜리한테 겁을 내가지고 쪼만 애가 막 콤파스로 들고 덤지 겁을 내가지고 선생님 물러나버리면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말 내가 여자든 남자든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딱 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장한테 가도 애가 이건 어린 게 벌써 칼부림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부용이 있다고 와도 막 화를 내거나 애 잘못 키웠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내 선생으로서 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따끔하게 얘기 안 하면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했다. 교육적인 원칙에서 했으니까 부영 보고 항의도 할 필요 없고 부영 얘기한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 교장이 와서 뭐라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교장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떨 필요도 없고 내가 좀 한 것 중에 내가 좀 감정이 치우쳤다 하면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원칙이다 하면 한번 밀어보고 이렇게 약간 배짱이 있으면 이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막 학부형이 항의가 오거나 애가 덤디거나 막 교장 선생님이 와서 야단치거나 하면 막 벌써 겁을 내가지고 잘릴까봐 싶어가 우영부영한 이런 수준이다. 우선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안 좋아. 아무나 세게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는 그 배짱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한스러워하거나 배짱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나는 내 식대로 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 그죠? 난 또 내 식대로 또 꼬물꼬물 하면서 또 하는 재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빠르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못 따라가잖아. 그지? 그러면 자전거는 새 길로 간다든지 이건 또 큰 차는 못 가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또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봐가지고 얘들은 집에서 너무 함부로 키웠기 때문에 약간 엄격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얘들은 집에서 약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분류를 해서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같이 대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식대로 그리고 너무 빨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저 아까 20몇 년 하고도 지금 오해될지 모르겠다는데 1년 하고 벌써 좋은 교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뭐가 되라? 아이들을 연구하는 학습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다루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책도 좀 구해보고 여러분들 책을 구해보면서 항상 참고를 해야 되거든. 내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기저기 참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고 그걸 흉내 내가 따라 하려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연구하고 연습해라. 한꺼번에 너무 빨리 좋은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아이도 받아보고 저런 아이도 받아보고 2학년도 맡아보고 저학년도 맡아보고 이게 경험 아니야. 그죠? 말썽꾸러기도 있는 반도 그런 애도 한번 해보고 착한 애들도 한번 해보고 똑같으면 내가 경험할 게 없잖아. 스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스님 아는 게 많네 이러잖아.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다. 그럼 경험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안 먹었고 잘 때 안 자고 편할 때 딴 데 가 있고 그렇게 아까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냥 떨어지겠어. 내가 IQ가 여러분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가정 환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만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하나하나 쌓여온 건데 그걸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고문까지 당해보면서도 그때 일어나는 내 심리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어떤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극한의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연구하고 남의 일어나는 걸 자기에게 견줘보고 책도 읽으면서 책에 있는 대로 내가 따라 해보고 또 내한테 일어나는 거를 책에서 검증해보고 연구 좀 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스님 법문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제 잘못된 생각과 제 잘못된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내 마음 다스리기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을 때는 상대와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상대는 또 다른 나의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저는 지금도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원룸을 얻는다고 부탁을 했더니 1,000만 원 해줬대. 나는 1,000만 원 해줬는데 이제 엄마가 약간 술이 좀 취해가지고 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얻으려고 서울까지 갔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집으로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돈 1,000만 원 가지고 갔냐고 해가지고 엄마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형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게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을 때 엄마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믿음과 신뢰를 좀 못 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는 말을 해줬는데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성인 군자나 예수나 이런 하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 그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말을 이렇게 못하고 다음에 스님 만나서 질문을 해서 해독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네.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듣지. 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공부, 내 스님 법문은 자기한테만 적용하지 그걸 듣고 남편한테 우리 스님 이래 말하더라 저래 말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부처님의 법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된다. 항상 자기를 향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가 날 때는 부처님의 법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화날 일이 본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옳고 그러다는 것은 본래 없고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거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나에게. 상대가 화를 냈는데 야 화날 일은 본래 없는 거야. 옳고 그런 건 본래 없는 거야. 네가 괜히 네가 옳다고 주장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비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남편이 화를 탁 내면 화날 일이 본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화날만 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분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날만 하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당신이 화가 났어. 이게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칼을 갖고 부엌에서 쓰면 좋은 요리 도구지만 사람을 썰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에 가서 옷 벗는 거는
예의지만은 길거리에서 옷 벗으면 예의가 아니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정장하는 거는 예의지만은 부부가 침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객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걸 아시면 안 돼. 인연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항상 자기를 향해서만 적용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모든 선문답이 밖으로 향한 마음을 어디로 끌어옵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수행만 해야지 애들이 화내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가능하면 안 하면 좋다. 자, 그걸 자꾸 하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게 되는데 간섭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자기도 화날 때가 있겠지. 그러면 자꾸 딱 대묻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제 대물어서 나도 간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인생에는 간섭 안 하는 게 좋고 화나면 화났구나 아이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그냥 두면 돼요. 아이고 엄마가 그랬니? 아이고 네가 참 화가 많이 났겠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나도 화가 참 많이 났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화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엄마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든지 엄마가 너를 사랑했는데 엄마도 무슨 사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해야지. 이래 생각하면 돼. 저래 생각하면 돼. 그래 안 돼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좀 답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야지.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우선 분노할 때는 화가 날 때 내가 화난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목청이 막 올라가고 화가 나서 야, 네 화낸다고. 내가 왜 화를 내?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가 나 있으면 사실 자기가 그 상태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그 화가 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누 손해예요. 나 손해니까 화가 났다는 걸 자각하는 게 정리 중요해요. 자각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화가 난다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지금 확 사로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이걸 다시 두 번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를 때보다 훨씬 화가 빨리 안정이 되죠. 그걸 더 금방 탁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탁 자각하면 화나는 건 일어날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스님 말씀대로 알아차림이잖아요. 근데 알아차리고 내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지. 컨트롤한다는 건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참으면 터지지. 참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감정이 들뜨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고 하는 걸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내줘요. 안 되니까 그럼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나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한번 알아차리는 거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걸 지켜본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요. 그렇지. 그 상태를. 화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화난 상태의 자기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죠. 그러면 화가 계속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를 참겠다 안 내야지 이러면 억눌린데 조금 있으면 펑 터져가지고 그냥 수행이고 뭐고 막 다 싫다 앉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지 말고 다만 알아차린다.